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네, 저희 질의응답 들어온 내용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건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 보완돼야 될 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코이카 상주인력 체제비 예산이 2025년, 26년이 1,300원으로 고정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실제 집행 시 송금 환율로 하라고 하여 예산이 초과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과로 일반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로 보존은 가능하세요. 근데 간혹 일반 관리비를 다 소진하셔도 초과분이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시는 인력분들의 인건비를 좀 연간 계산을 미리 해주셔서 좀 이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최초에 365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파견 기간 자체는 좀 조정을 해주시거나 이런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견자 체제비 문의드립니다. 체제비는 연차별 기준으로 30, 60, 60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일 인물의 경우 한 번 파견된 뒤에는 2차년도, 3차년도 할 것 없이 계속 61일 이상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예산서 양식의 체제비를 확인해 보니 2차에서 5차년에도 무조건 30, 61일 이상으로 계산되어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정확하게 보신 게 맞고요. 저희가 편성은 무조건 연도별로 끊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투입하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투입 인력이 변경을 계획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입 인력이 바뀌었을 때 처음 투입되는 사람한테는 다시 최초로 100%를 선정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비비성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간 편성을 하실 때는 100%로 무조건 첫 시작을 하시고 여기 나온 것대로 실제로 집행하실 때는 최초로 진행하신 30, 60, 61일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5년 파견자가 26년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분은 26년, 27년 계속해서 이제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70%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제비 지급 시 파견 인력의 9개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도착일 다음 날 한국 출국일 만큼 제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저희 요거는 그 기한을 그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 도착일부터 귀임일까지로 되는 것처럼 휴가도 휴가 가시는 그걸 반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떠나시는 날짜로 하셔서 이제 들어오시는 날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산 받는 증빙 제출하시면 출입국 그거 제출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상주인력 체제비 외에 사업비 집행이 95%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관리비도 사업비에 포함되나요? 아이고. 네, 그럼 일반 관리비도 사업비에 포함되나요? 상주인력 체제비 부족 시 일반 관리비로 보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일반 관리비 안에 저희 사업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상주인력의 체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로 보완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환차에 대한 보존이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자의적으로 맘대로 뭐 100일을 편성하셨던 거를 자의적으로 뭐 200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당초에 계획하신 것을 좀 준수를 해주셔야 하고 환차손에 대한 것은 일반 관리비로 보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 예산을 활용할 때 그 기관 자율 입력 부분의 적은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코이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사업과 직접 연관은 있는 용도입니다. 요거 제가 예시를 보니까 국내 여비를
원래는 초청연수를 오시면 사용하시려는 교통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뭐 다른 공무차 오셨다가 회의 장소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걸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국내 여비는 그 한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외여비, 요거는 그 현지 활동비나 이런 비용으로 편성이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세세목에 대해서 좀 기관에서 어디까지 자율 전용이 되는 건지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거는 만약에 그 세세목에 대한 자율 전용이 간혹 뭐 기자재를 10개를 구매하시기로 하셨는데 추가로 뭐 어떤 활동이 필요해서 5개를 더 추가 구매해야 한다. 그럼 이거 세세목 고쳐서 쓰면 되나요? 이러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당초 사용하려는 목적과 계획에 맞춰서 이제 집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 외에 추가로 엑스트라 업무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자율적으로 승인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상호 확인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주 파견 인력 특수지 가산금도 기간별로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것도 저희 지금 활용하고 계신 엑셀 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입력을 하시면 특수지 가산금까지 다 일괄 계산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95%에 총 예산은 체재비를 미포함한 금액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차, 2차로 40%, 95% 이렇게 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수랑 집행률 모두 이제 체재비는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4년 사업인데 약정 변경하셔서 기편성 체재비를 갖고 계신 곳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편성 체재비를 갖고 계신 곳은 이제 그 내용도 다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력 지원비 중 건강검진 비용도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비도 포함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네, 요거는 저희 예산 편성하신 그 안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예 항목이. 요거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항목이 지금 아마 저희가 26년 운영 지침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25년 동안에 저희가 공모 안내서로 먼저 1차적으로 개정을 했던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자료 한번 다시 보고 나중에 최종 배포 드릴 때 최종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견 인력이 2025년 9월 1일자로 파견되었으나 국가 사정으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후 재파견을 했으나 12월 31일까지 실제 파견 일수가 3개월 미만인데 이걸 국외 여비를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분이 연장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으로 국외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체재비로 집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분이 중간에 어느 정도 일시귀국을 했었는지, 현재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진행 중인 사업이니 이거는 사업 담당자랑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혜 금지 원칙 안내 감사합니다. 다만 파견 인력이 주재국 내 사업 모니터링 출장 시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숙박비와 모니터링 출장용 숙박비는 목적과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중복 수혜의 목적이 아니기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투입률에 상관없이 상주하시는 경우는 전부 다 이걸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투입률이 뭐 30%, 50% 하고 이제 타 사업 때문에 뭐 수도에서 거주하셔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안전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거주하셔야 되는 지역을 사업 현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출장 비용이 발생할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건 사실 기관에서 이제 어디로 선정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재비를 지원받는 분께서는 그 현지에서 다시 출장을 가시는데 추가로 지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편성된 체재비를 전액 소진하고 환율이 급격히 올라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 이제 보완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관리비와 직접 사업비 간에 이제 전용은 불가한 게 맞고요. 지금 질의 주신 대로 환차손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를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것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재비가 부족할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추가 필요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돈을 활용해서 이제 막 자율적으로 파견 기간을 늘리시거나 하시는 건 불가합니다. 네, 이거 공모 설명의 기준으로 안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안내가 조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배포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 지침도 곧 저희가 안내 배포드릴 예정이니까 그때도 일괄적으로 반영돼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관리비 보충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전용은 안 된다라는 거고 환차손에 대한 보조는 가능하십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정정을 계속해서 안내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업하는 멤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어도 상주 인력 못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영주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주권과 저희 국적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저희가 체재비를 지원하는 이런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이런 일자리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셔도 요거는 좀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상주인력이 국외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체재비는 현지 출국일, 입국일을 포함하는 건가요? 네, 요것도 아까 질의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명료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주인력 체재비 지급은 12월 30일이 넘는데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거는 네, 원인 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없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내년 거를 올해 걸로 미리 줘도 되냐라고 문의 주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이카 사업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에서 지출될 예정인데요. PM, PAO 등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식비, 숙박비 등 워크숍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중복이 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모든 어떤 활동이든 간에 중복으로 지급은 네,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일반 관리비에서 지급이 되던 국외 여비가 지급이 되던 네, 요거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회계사님께서 체재비가 사업비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 시 자부담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용을 하시는 건 불가능하고 환차손에 대한 보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100일로 설정하신 것을 이제 추가로 자의적으로 일반 관리비로 투입일수로 늘리거나 하시는 게 불가능한 경우예요. 네,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면은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사정으로 인한 파견자의 워킹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관광비자 유효일 마감 전에 제3국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때 파견자 항공료, 임시숙박비, 체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저희 이거 기준은 출입국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인정이 어려울 것 같고, 이 항공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마 투입 인력 그 상주 인력에 대해서 연간 1회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불가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추가로 더 설명하실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사업 담당자한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의 당해연도 사업비를 최종 송금한 후 국내 지출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향후 지급 예정인 체재비 잔액이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지에서 부족분을 역송금 받는 방식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으나 역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 남은 예산으로 국내 지출을 우선 집행한 뒤 이 경우 체재비를 끌어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송금받은 사업비 잔액 중 체재비 잔액을 반납하는 방식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은 기관에서 먼저 기관 돈으로 선집행 하시는 걸로 뭔가 승인을 받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역송금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좀 검토해서 다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업비 예산 부족분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자재를 20개 구매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 수요로 인해 추가로 구입하려는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 변경을 통해 세부 산출 내역을 변경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 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선 기자재는 저희가 상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런 상한 기준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사업 담당자랑 좀 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재 수량도 다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자재 리스트를 그 실행협의 단계부터 약정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리스트도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변경을 하시고 뭐 일반 관리비를 사용하시더라도 변경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상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참석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행사 시 식사 제공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요거는 저희 식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설명해 주시지 않은 사항 중에서 뭐 고려돼야 될 상황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요거는 좀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